3년 전 당의 큰 당의 대표에서 지금 개혁신당 제3지대를 이끄는 기간을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기였다고 표현했는데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또 두려움과 절박함의 혼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즘 상황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이 질문을 좀 하기 전에 사실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들 다들 지상에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조금 전에 아마 결과가 끝났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지금 하도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정리가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개혁신당의 오늘 최고위원회를 방금 전에 마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당 출범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운영하면서 있었던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 최고위원들의 동의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을 최고위의 부분의 권한의 일부를 저에게 위임 전결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두려움과 절박함이 혼재된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지율 정체와 초기 혼란에 빠져 있는 개혁신당을 더 강하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제가 더 큰 역할을 좀 맡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양날의 검일 것입니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획득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제3지대로 나와서 역할한 이상 어느 누구도 뒤에 서 있을 여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상황이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좀 정리 또는 평정이 된 거죠? 개혁신당이 작게는 4개의 세력, 그리고 또 크게는 한국이만까지 5개의 세력이 합쳐서 이제 이루어진 당인데, 지금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의문 같지만 25일 예정된 통합전당대회 예정대로 되는 거죠? 실제 통합전당대회는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11시 40분까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토론 룰이 있는데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은 취지에 맞게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시간을 감안해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자, 정화섭 SBS 문소위원 시작하시죠. 네, 이대표님 반갑습니다. 1시간 전이죠? 예.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 표결로 처리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상호 존중을 최대한 하되 이견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교착을 막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이 원래 통합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나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 그 결과를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캠페인 부분을 이제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으셨다고 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책 캠페인은 선거에 A부터 Z 다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선거를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주도하신다는 얘기인데, 통합 이전 합의에 이낙연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다면 총괄선대위원장은 명예직인가요?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가 구성된 뒤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지층이 혼재되었고 또 합당 이후에 또 합쳐지겠지만은 주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많이 잡히는 지지층이 젊은 세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께서 하시는 캠페인은 또 이낙연 총리가 전통적으로 신뢰받던 지지층의 행보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캠페인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정치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던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번에 표결로서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낙연 총리께서는 국가를 통할하는 총리 의지까지 지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완결성을 추구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지 제가 어떤 권한을 전결 위임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런 점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아까 이유덕 총무도 질문하신 게 25일 날 통합전당대회 잘 되겠느냐. 예. 지난 주말에 너무 개혁신당 내용 기사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지난주에 방송 나가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건 도저히 화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직접 하신 부분은 현실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공통의 목표로 나가게 하느냐가 저 이준석에 주어진 리더십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지만은 자꾸 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무리 평소에 한국과 일본이 이견이 있고 다툰다 하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열거했던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저와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제 세력 간의 다소간의 다른 보다도 훨씬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제가 이번 도전받는 능력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대표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에도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과거에 학생운동이라는 걸 열심히 하셨던 분들, 통일운동 하셨던 분들부터 또 아주 우파적인 운동 하셨던 분들까지 다양하지만은 결국엔 정권교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큰 성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넓은 스펙트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중도층 유권자를 타겟으로 하는 신당의 입장에서 필연적이고 아주 순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실험되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준석을 봐주세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낙연을 봐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준석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낙연을 바라보는 경우 있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준석을 바라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작탕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 대응하는 이 대표의 논리가 비빔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중도라는 시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급중주의라는 형태로 중도의 개념을 실현하려고 하셨던 시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시도는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시도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엔 비빔밥이라는 건 고유의 색깔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재료들이 밥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옳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당장 이번에 현안으로 화두가 되었던 의대생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의대 증원 다소간의 조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은 현 정부가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에서 3,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2,000명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교육의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내리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조정 능력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굳이 제가 보수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관점에서 제가 평가했을 때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던 그런 합리적인 인물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일 것이고 저도 정책 사항이 있어가지고는 또 나름 아주 보수의 이념적인 판단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그 비빔밥이 결국 고유의 색깔과 식감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고유의 색깔과 식감에는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나 류호정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비빔밥입니다. 저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류호정 의원이 지금까지 봤던 비판의 소지가 정책의 이념이나 아니면 생각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처신 문제에 대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류호정 의원에 대한 지적을 하자면은 제3의 지대로 나서기로 결심한 이는 좀 더 전격적인 행보를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류호정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생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그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생각이 개혁신당 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배복주 전 부대표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세력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합당에 의해서 5개의 세력이 뭉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배복주 부대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세력의 관점에서 일정한 지분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런 진영 팀 간의 대결이 벌어지는 양태로 가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당원들이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상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이준석이 공동대표로 있는 당에 참여하면서 이준석은 혐오주의자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지금 입당을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의사 정도랑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당원들 입장에서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그런 부분은 만약에 개혁신당에서 진지하게 활동하고 싶다면은 오히려 설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분 이낙연 대표 같은 말씀 좀 하셨는데 간단하게 겪어보니까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도 제가 뭐 손학규 전 대표님 모시고 또 이렇게 최고위원회도 일해보고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마찰도 있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 저희를 이해해주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는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상황이 만들어내는 갈등도 있고 애초에 또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진 갈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낙연 총리님의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또 명쾌한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을 내려고 합니다. 정유식 부장 질문해 주시죠. 예, 이 대표님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 지금 갈등이 번져서 결국은 개혁신당의 두 공동대표 두 분의 단번 갈등처럼 지금 비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처음은 시작은 류호정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지금 기존 개혁신당의 청년 남성 당원들이 집단 탈당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수습하시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와 두 분 수뇌부가 당권을 놓고 일함을 겨룬 결과가 됐는데 저 거꾸로 여쭤보면 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차이를 윤광호처럼 녹여내고 롱팀으로 총선을 치러 낼때 원내 3당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지금 법정 대표이신 대표님께 달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갈라치기 비판 여전히 류호정 전 의원
갖고 있는 페미니즘 노선의 사람들 혹은 2030 여성 유권자들 그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젠더 갈등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갖는다니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젠더 갈등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젠더 갈등에 있어서 제가 안티 페미니스트의 대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2017년, 18년경에 그때 많은 범죄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젠더 갈등으로 격상되는 과정 속에서 무리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페미니스트 아젠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사람들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권을 신장시킨다라는 논리는 보편적인 인권을 신장시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젊은 20대 남성들이나 30대 남성들이 반응하는 지점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그런 어떤 시각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교육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할당제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인구구조보다도 왜곡된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인 발언을 다 찾아보시면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 외에는 한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회적인 논쟁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오와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굉장히 낙인찍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낙인찍던 시절, 그 뒤에 조금 더 용어가 순화되어서 종북이라고 낙인찍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은 종북이 되어야 되는 시절. 그건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암흑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라는 표현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다니면서 혐오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싸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면 저는 그런 특성에 대한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정치에서 말을 해. 예전에 그런 식의 혐오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기만 하면은 발동되는 것이 굉장히 혐오지만은 어떤 여성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혐오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최근에 전장현과 관련해서 대입하면요. 저는 전장현의 시위 양태를 비판한 것이지 난 장애인이 싫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언론인들께서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장애인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혐오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은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은 너 나 장애인이라서 혐오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논리의 접근 방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지금까지 그런 혐오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발언을 한 바 또는 행동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 정도 공감이 가는데 네. 거꾸로 류호정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개혁신당 합류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그런 부분에 열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충분히 밝히고 있고 본인 역시 자유주의 대중정당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충분히 정책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개혁신당 합류 이전에 여성 징병제도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당 주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선부터 긋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대표님이 또 좀 배타적인 저 당 대표로서 배타적 자세를 또 보이시는 게 아닌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주류가 될 수 없다보다 당주류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신데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뭐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보수 정당에도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전향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열거하자면은 과거 통일운동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이나 김문식 교수 같은 분들이 전향하셨을 때 그 전향은 굉장히 급격한 전향이었을 겁니다.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뭐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당협위원장도 하시고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런 전향 이후의 시각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그러면 또 아주 주류적인 시각으로 도약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김근식 교수님도 본인의 전향에 관한 책도 쓰시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 전향하게 된 계기, 뭐 통일운동하던 시기에 비해서 3대 세습을 보고 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런 과정을 꾸준히 밝히시고 이제야 주요한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통합신당은 조금 더 그것이 열려 있겠지만은 저는 유호정 의원의 생각, 유호정 의원이 최근까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기간에 비하면은 아까 언급하셨던 여성 징병제나 좀 색다른 의견을 내긴 기간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주류적인 시각으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저는 유호정 의원이나 대북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생각이 주류로 언젠가 도약할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대북주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꾸준히 활동하면서 형성해왔던 세력들이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개인이 해소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